네, 경북 경산의 주지연입니다. 재정경제부 장관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이번에 추경 규모가 26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네, 네. 이번에 추경하는 목적이 고유가 대응이라든지 민생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피해 산업 네. 최소화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가격 급등이라든지 그리고 환율 상승, 정말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격이 좀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입니다. 그죠? 예, 뭐 그래도 국내적으로는 또 오늘 그 반도체 1, 4분기 나온 네. 것처럼 아주 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만 저희들이 잘 이렇게 좀 우리 경제가 많이 위기인데 네. 그 생계비 부담이라든지 네, 또 그렇죠.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맞습니다. 물류 운송업 피해가 막대합니다. 저도 추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의 여파로 만들어진 이 추경이 어려운 곳과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투자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국세청 체납관리단 네. 634억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세 외수입 체납관리단 네. 이 신규 사업으로 1,500억 정도 신규 편성을 했더라고요. 네. 체납한 사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전쟁 추경과 무슨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세청에서 국세 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려면 국가 채권 관리법 네.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산을 법 개정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에 맞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의원님 예산이라는 거는요. 물론 꼭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법적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시고 500명이었던 체납관리단이 9,500명 증원이 돼서 된다. 이게 얼마큼 지금 이 전쟁 추경에 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께 얼마나 표가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 업무를 위해서라도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도 저는 위협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특별조사 하겠다고 588억 증액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개 사업을 총 합해 보니까 한 2,722억 원 정도 투입되던데 아무리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명목을 댄다고 하지만 이거 4개월 매우 단기 일자리인데다가 과연 이 예산이라면 화물 운송 종사자라든지 그리고 택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배달 라이더라든지 생계형 운송업자들에게 오히려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 지원에 385억 원, 공연 영화 관람료 할인 지원에 412억 원, 중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 마케팅 지원 50억,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짐 옮겨주는 짐 캐리 서비스 5억 원. 고유가로 물론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게 문화예술 분야라고는 하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럼 체육인은요? 그래서 정규 예산에 포함돼도 충분히 되는 항목들인데 나아가도 저는 너무 나아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편성된 TBS 교통방송
운영지원금 50억. 이것도 고유가 대처에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편성하셨죠? 네네. 4조 8,252억 원인가요? 네, 4조 8천억. 네, 예. 소득 하위 70% 네. 국민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그리고 최대 60만 원까지. 그러면 수도권 하위 70%에게는 1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네. 인구 소멸 지역 같으면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역 화폐로 준다라는 건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이게 편성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고유가로 해가 전반적으로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또 대중교통 요금이 또 뭐 그런 쪽에 자주 써야 되는 부분. 장관님, 저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70% 국민에게 1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은 그리고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 이렇게 달리는 화물차 기사, 택배 기사, 그리고 운수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배달 라이더 이런 분들께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70% 국민의 분명히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중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이들에게 10만 원 준다고 해서 이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유류비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 기사들의 이런 호소 절규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 그리고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들에게 유류 보조금을 대폭 지원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분들을 더 돕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 가령 화물차, 택시, 택배 관련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이미 이제 지원하고 있는 건 우리 부족하고요. 잘 알고 그리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지방세의 자동차 이 통행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잘 알고 지방세 계십니다. 부분은 추후에 다시 좀 예, 이게 이제 얘기하도록 매년 한 6천억 가량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설계이다 말씀드리겠고 푸드트럭은 그리고요. 네. 이게 짧게 소상공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됩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이미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경영 안정 바우처를 이번에 그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이분들의 업계 이분들도 이제 고유가 현장의 피해금도 받는 목소리입니다. 대상이고요. 반영해서 이분들에게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농식품부 장관님. 예, 의원님. 네. 추경의 목적에 민생 안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민생 안정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장바구니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장바구니 물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비 구조도 뭐 개선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생산비 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질 비료 원료의 90%가 아니 100% 가까이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예. 무기질 비료 가격을 위해 가격 보조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얼마를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처에 저희 얼마를 증액해야 된다고 예, 제출했습니까? 저희가 뭐 제출한 것도 있지만 뭐 예산 당국으로선 여러 사정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고 저희 상임위 단계에서 또 증액 어제 봤습니다. 요청들이 그런데 있어서 예. 하반기 30만 톤 물량에 톤당 최소 18만 1,000원에서 네. 최대 22만 4천 네. 원까지 이렇게 적용할 경우에 네. 163억에서 최대 202억 원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던데 네. 어제 한 160억 정도 됐나요? 예, 저희 증액이? 상임위에서 추가 증액 안으로 제출한 건 160억. 저는 그래서 기획예산처도 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농지 특별조사 하는 데는 588억 편성하고 정작 무기질 비료 예산 지원하는 거에는 42억 원 이렇게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라는 것은 이 전쟁 추경에 부합하는 뭐가 우선순위인지가 조금 경도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은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수부 장관님도 계십니까? 어업용 면세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시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보조금 상한액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할 거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처 장관님께서 이 네. 부분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용 면세 경유는 저희가 4월부터 9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돈을 쓰려고 세금을 걷는 거다. 그리고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 지금 이 정부에서 편성해 놓은 추경안을 보면 잘 쓴다라는 생각보다는 막 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세선 체납관리단, 그리고 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 그리고 영화산업 제작 지원, 그리고 영화 예술 공연 영화 관람료 지원 이런 거 같은 거 과감하게 전액 삭감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운송업자들 그리고 농어민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혈세를 막 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당부에 말씀드립니다. 네.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이게 지방비랑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8대2 그리고 최대는 7대3 8대2. 이렇게 네. 되는데 지방비 이게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보니까 한 약 1조 규모가 한 1조 1조 3천억. 네.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지방 정부와 협의를 잘 하셨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 좀 40일 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협의는 해왔습니다. 협의를 해왔습니까? 네. 근데 3월 31일에 추경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바로 화상회의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충분한 저는 협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그러면 그 이 직후에- 지방 정부의 의견이 무엇이었냐라고 저희 의원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17개 시도에 직접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 8대2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영호나 말 것 없이 네. 광주광역시 뭐 20%의 전라남도 그 부담 때문에 이 집행을 안 할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접근은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다. 뭐 하기 싫으면 부담 싫으면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한 SNS 글도 봤는데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를 내려줘서 지방에는 부담이 덜할 거다. 그런데 초과 세수가 되면 초과 세입이 되면 결국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40%는 어쨌든 지방 교부세로 내려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방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유 목적 사업도 할 수 있고 지방 정부가 알아서 재량적으로 이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내려줌으로 해서 지방 정부가 20%는 매칭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지방 정부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방에는 빚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역사랑 상품권 경기도에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하고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매우 천차만별일 텐데 여기에 대한 상향 조정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 어떻습니까?
작년 추경과 달리 올해는 초과 세수로만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40%를 지방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또 지방도 지금 말씀하시는 불교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 또 이번에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좀 여력이 많이 확인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각 시군구가 이번에 40% 내국세의 40%가 이번에 또 재원이 올 걸로 다 예상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치 못한 재원이 확보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정말 일부입니다. 제가 아까 수치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부를 이번에 이 지방비의 매칭분, 이 피해 지원금의 매칭분 쓰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그 얘기가 저희는 고지고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답변 아까 못 드린 거 좀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세금 안 내는 걸 이걸 당연스럽게 여기는 이 풍조를 그 기회에 그런데 의원님, 그럼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 그러면은 이 시점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 청년들의 어떤 쉬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일 경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 네. 주로 청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세 수입을요. 각 부처가 다 흩어져 있는데 2명, 3명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수입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제 국세 수입을 징수하다 보면 노하우가 있으니까 국세청에다가 맡겼다는 네, 말씀을 보충지를 드리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고요. 예, 조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